안녕하세요. 12호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기 전에 기준점이 없고 확실한 정보가 없어서 망설여 하시는데 국토도시 계획을 알면은 부동산 투자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도시 계획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부동산 투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는 학문적으로 서술했을 때 자연 생태계 그대로의 모습에서 인구들이 모여 비농업적 생산활동과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활동의 무대가 되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역을 일정한 공간적 범위에 사람과 기업이 중심되고 그 공간에서 필요한 생산활동을 위해 그리고 해당 범위의 기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계획 설계하는 행위를 도시계획이라고 하죠. 그래서 도시라는 공간을 대상으로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하며 지속 가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밑그림을 그려 설계를 하죠. 그리고 역사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 문구는 제 좌우명과도 같은데요. 어떠한 학문을 처음 접하게 될 때 저는 역사를 기본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의 최초 시작은 1930년대 일제강점기 시대입니다. 당시 일본은 만주 진출을 위해서 함경북도 나진의 병참 기지화를 위해 신시가지 건설에 필요해 만든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선시가지 계획령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용도지역제도와 용도지구제도는 이 계획령에서 도로시설의 개념으로 도입이 되었죠. 이 내용은 상식으로만 알고 있어도 도움이 될 겁니다. 조선시가지 계획령은 주거지역을 비롯한 용도지역 그리고 현재 사용하진 않지만 풍치지구 등 용도지구에 대한 개념이 도입되어 해방 이후에도 조선이라는 명칭만 삭제하고 시가지 계획령이라고 사용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1960년대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개념은 통상 한 국가의 경제성장과 도시 발전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주택, 교통, 환경 등 도시화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시스템인데요. 1960년대 대한민국은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을 만들었지만 초기에는 단순히 건축물을 짓기 위한 최소한의 규율을 정하는 수준이었어요. 이 이유는 한국전쟁 후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시계획에 따른 계획적 개발보다는 건축물을 빠른 시일 내 건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일제잔재를 청산했고 대한민국만의 도시계획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죠. 도시계획법의 가장 큰 특징은 구역 내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과 통치, 미관, 방화, 교육, 위생 및 공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제정을 하였지만 미흡한 관리로 인하여 도시지역보다 비도시지역이 더 많은 개발이 가능하게 된 경우가 생기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94년도 국토이용관리법에 도입된 준농림지역 제도입니다. 당시 김영삼 정부에서 택지 공급을 확대할 목적으로 도입을 하였으나 결과는 참담했다고 하죠.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이 없으니 시외의 한적한 들판에 나홀로 아파트, 나홀로 공장 등 듬성듬성 건축되어서 계획적으로 부동산 개발이 되지 못하고 전 국토가 난개발이 되어 시각적, 환경적으로 후진국형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들로 후진국형 부동산 개발 및 난개발을 막고 국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선계획 후 개발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도시와 비도시를 통합하여 전 국토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투자를 하고자 할 때 알고 있으면 좋은 몇 가지의 법령이 있는데요. 부족한 택지를 조속히 공급하기 위한 지원 목적의 택지개발촉진법, 그리고 개개인의 토지를 내어 개발 후 돌려받는 환지개발 사업 지원 목적인 도시개발법이 있는데 이 법령은 현재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5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한국전쟁 이후 40년 동안 국민소득이 1달러에서 2만 달러로 상승하는 경제 급성장의 대표적인 산업화, 도시화 문제 과정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이슈는 도시계획이었습니다. 도시의 변화와 함께 부동산 개발 및 부동산 투자의 시스템은 연동되었죠. 이로써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역사와 그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모니터링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거죠. 이렇게 도시계획과 부동산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도시계획을 떼고 생각할 수 없으며 도시계획의 전방 산업은 부동산 산업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도시계획조차 모르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대한민국 국토 전체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책임입니다. 소임이자 국토계획 또는 도시계획, 이 둘의 공통적인 대상은 토지죠. 토지의 운명은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계획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개발을 하는 지역과 보전을 해야 하는 지역, 그리고 그 중간에서 완충적 성격을 가져야 할 토지를 나누게 되는데요. 따라서 도시계획 그 자체의 서류상만으로 토지의 가치는 나뉘게 되죠. 이렇게 상대적으로 등급이 나누어지면 교환가치로서의 토지는 또 하나의 자산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용도와 등급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가? 바로 국토기본법상의 시군 종합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부동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꼭 필수적으로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죠. 만약 토지가 아닌 건물에 투자를 한다고 해도 이 내용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역의 발전 상태와 자연 상태의 보전을 해야 하는 정부와 지자체인데,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한다면 그 결과는 누구도 예상을 할 수 없겠죠. 이렇게 도시계획의 역사와 부동산의 유동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토개발 결과물이 도시계획의 역사라고 한다면, 부동산 투자는 국가 정책과 경제의 유동성에 변화를 일으킨 셈이기 때문이죠. 어떠셨나요? 부동산 투자를 하시기 전 토종합계획을 반드시 검토해봐야 할 필요성이 느껴지시나요?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